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소성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생기부 기반 면접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서울대 대표 강사 신윤진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은진입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까지 고려대와 연세대학교의 재시문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요즘 생기부 기반으로 면접을 보는 친구들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또 생기부 기반 면접이다 보니까 서류의 중요성이 얼만큼 중요한지 학생들이 몰라서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여부를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번은 얘기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이 학교들을 살펴보려면 군을 묶어가지고 따로 살펴보는 게 좋아요.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 학교들하고 그 다음에 중앙대, 이대, 경희대, 건대, 동국대, 홍대 이런 라인들하고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 좋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대, 서강대, 한양대 여기는 면접이 없어요. 성대라든지 이런 데 면접을 보는 전형이 조금은 남아있기는 한데 보통 여기는 거의 대부분은 서류의 전형으로 뽑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중앙대라든지 경희대, 그 다음에 건대, 동국대, 숙대 이런 데는 면접을 보는 전형이 굉장히 커요. 이러한 면접의 유무라고 하는 게 그 전형의 차이를 조금 많이 결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전에 서울대, 연대, 국대처럼 전공 적합성이 중요한다라던가 학교별로 중요한 특징이 돼야 될 만한 생기부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성대와 서강대, 한양대, 그 다음에 한국 외대, 이화여대 이런 데 같은 경우는요. 선배 가는데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럼 내신이 중요한 건가요? 내신도 중요한데요. 그 학교마다의 그 프로그램이 존재를 해요. 대학교에 잘 맞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서류의 변별력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배들이 이 정도의 내신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쓰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합격하기가 어려운 거,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들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선배들의 내신에 따라서 그 학교군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쓰기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나요? 거의 대부분 그렇긴 한데 한 가지 딱 조심할 게 있기는 해요. 전체 내신 평균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것도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과에 따라서 경제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되게 많이 보고요. 경영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딸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어 점수가 좋은 것이 더 유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학교 선배들이 갔던 학과에 따라서 어떠한 과목에서의 더 유불리가 있었느냐라는 것들, 그것까지만 같이 체크해 주시면은 여기서는 웬만해서는 떨어지진 않아요. 그냥 학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믿고 따르신다고 하더라도 평균 내신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선배의 입결을 보고 그 학과에 맞는 내신 반영 비율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는 학교가 되겠네요. 그렇죠. 학교에서 상담 되게 잘해줄 거예요. 이거는 특목고나 일반고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선배들이 간 거 그 길을 따라가면은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군 학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이 좀 복잡해요. 중앙대 탐구형을 쓴다든지 아니면 경희대를 쓴다든지 혹은 건국대를 쓴다든지 동국대 이런 데를 보면은 학교 선배들의 입결을 보면 중간중간 빵꾸가 되게 많이 뚫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처럼 보이지가 않아서 이 학교는 대체 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전형들은요. 서류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신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 학부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게 이 전형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면접이 끼어져 있고 그 면접을 교수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특성이 앞에서 말한 학교들하고 이 학교의 차이를 굉장히 결정적으로 나타내주는 차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류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그러면 이 학교들은 선배들의 입결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네요. 이게 1차와 2차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1차는 선배들이 1차에 합격했다 그러면 거기 써도 됩니다. 왜냐면 면접을 중요하게 보는 이 전형들이라고 할지라도요. 1차는 내신 변별력이 되게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서류에 전공 적합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이 내신 자체만 괜찮아서 뽑힌 애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차 자체에서는 그런 내신의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꽤나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내신은 괜찮아서 뽑았는데 서류를 보시고 얘가 왜 뽑혔지? 하는 이런 친구들은 최종 합까지 가나요? 그게 문제인 거죠. 최종합이 잘 되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1차에서는 그렇게 내신의 변별력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최종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면접을 가면은
교수들이 물어볼 게 있어야 돼요. 생기부를 보고 난 다음에 네가 왜 이과에 관심을 가졌는지, 어떤 분야로 성장하고 싶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물을 게 하나도 없으면은 사실 그 학생은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차를 통과해서 희망을 갖지만 결과적으로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면접을 통해서 뭔가 서류를 뒤집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뒤집힐 수 있는 정도가 있고 아닌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이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1차는 내신이 중요하다. 근데 2차에서는 서류가 진짜 중요하다. 오히려 면접보다도 서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에서는 서류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본인의 생기부 자체가 그 면접에서의 제시문이에요. 근데 제시문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뭘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자체에서 물어볼 게 없으니까 교수들이 들어가면 아이고 힘들었지. 뭐 너 지금까지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니? 이런 일상적인 질문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1차에서 뽑을 때 3배수, 많을 때는 뭐 4배수, 5배수까지 뽑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뽑아봤자 결국에 면접에 갔을 때 서류의 변별력을 갖춘 학생들은 2배수 정도 남을까? 그런 점 때문에 실제로 서류 변별력이 없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최종 합에 들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물론 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3배수 안에서 그런 애들이 진짜 없었다라고 한다면 서류가 진짜 별로였다고 하더라도 최종합까지 가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그렇게 드물어요. 그럼 선생님, 서류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고 내신도 합격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친구들은 이제 면접 준비를 그러면 얼마만큼 오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되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또 많아요. 그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컨셉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쨌든지 고등학교 활동을 했을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이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했는지, 어떤 전공을 가고 싶어 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가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 주제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 그 주제를 통하여서 본인의 활동들을 설명하는 식으로 면접을 준비하게 되면 면접 준비는 되게 수월해져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한 번 정도만 준비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면접 준비는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는 그 컨셉을 잡아내는 작업, 그거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컨셉을 잡아내는 작업에 대한 수업 한 번, 그 다음에 1차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잘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수업 한 번 이렇게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게 생기부 면접이에요. 그럼 생기부 면접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자신의 서류에 맞는 컨셉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 또 하나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는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시사 이슈들을 많이 알아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전혀요. 그런 부분들을 면접에서 묻는 게 아닙니다. 시사 이슈를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딱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서 물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기부에 있을 때요. 본인의 생기부에서 그 이슈와 연결될 만한 활동들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슈에 대해서 당연히 연결될 수가 있는 거니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때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기부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학생은 되게 좋게 평가한 거예요. 왜냐면은 서류에 있는 것들이 다 커버가 되고 평가가 되니까 혹시나 이것까지 알아?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다 못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면접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선배들의 입결을 따라가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과별로 내신 반영 비율을 조금만 생각을 해서 고려해보면 좋겠다. 네. 그렇게 정리를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면접이 있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1차는 내신으로 뽑힌다. 하지만 생기부가 그만큼 서류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서류 면접을 준비를 할 때는 자신에 맞는 컨셉을 정해야 한다. 면접 준비를 할 때는 컨셉을 한번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습하는 한 번 정도, 2번 정도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교수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내 생기부 안에 있는 내용만 나온다. 네, 맞아요.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생기부 관련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혹시라도 이 생기부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 컨셉을 자기가 잡지 못하겠거나 좀 어려움을 느낀다 하는 친구들은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서를 통해서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